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영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출발하겠습니다.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일요일날 특별 경주가 있죠. 예. 뭐 국가 이름이 붙은 특별 경주인데 뭐 국산마 하나 그리고 외산마 하나 편성이 짜여져 있어서 조금 더 재밌는 경마 일요일날 좀 박진감 있는 특별 경주가 좀 2개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기수협회 들어가는데 일반인은 못 들어가죠. 예. 일반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협회나 조교사협회를 들어가는 통로는 출입 제한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이쁩니다. 벚꽃이 길가에 쫙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벚꽃도 상당히 이뻐요. 가책마장이. 근데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넘보지 못하는 구역이라서 더 이쁜 건가? 많이 피지는 않았더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벚꽃 축제를 본장에서 했는데 벚꽃이 생각보다 많이 피지 않았죠. 이제 서서히 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아니 이번 주를 주말을 필두로 해서 다음 주면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 되시면 벚꽃을 보러 한번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만 보면 뭐해? 돈 따야지. 돈 따야지 기분도 좋을 텐데 한대건이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출마 투표장도 별일 없었고, 오늘 기수협회 조교사협회 들어갔을 때도 뭐 별일 없었고, 좀 뭐 별일이 없죠. 뭐 별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별일이 없어. 제가 좋은 내용들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대 지금 9시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밀실 같은데요, 이 스튜디오가. 네, 그래서 밀실 같아서 카메라만도 있고, 카메라 놓여져 있고, 뭐 저 혼자 이렇게 1시간까지 떠들다 보니까 내가 좀 지치나 봐.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좀 지쳐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면 또 이 풀려서 또 괜찮아지기도 해요. 근데 뭐 요즘 조금 성적도 마음에 안 들고, 내용은 괜찮은데, 그죠? 네. 참 그걸 역지를 못한다. 이번 주 역시 기수협회나 조교사협회에서 좋은 내용들 많이 듣고 가지고 갔는데 성과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방송을 직접 만나봐서 뭐 코너만 찍고 본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또 그러면 또 너무 양아치 같으니까 하던 대로 하긴 할 겁니다. 조만간에 방송을 접든가 뭐 양당간에 결정을 내리는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뭐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어차피 제가 결정할 부분이고요.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일이 있었나? 별다른 거 없었어. 통과. 자, 오늘 승부처 공개드릴까요? 자, 26, 10, 26, 10, 11. 10경주가 더봐가면이 승부처고요. 제주용마는 3경주와 4경주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명문을 오셨다가 많이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통장 문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코리아레이스나 뭐 건필 이 사이트에 가시면 제 무통장 번호 나와 있고, 가장 쉽게 찾는 법은 에이스경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스경마 책자에 제 추천 경주 안에 제 무통장 계좌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해주시고, 핸드폰 결제는 알다시피 060-300-7766 핸드폰 결제로 하신 분들은 핸드폰 결제하시고,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060-7506-9950 음성 청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너무 짧게 하나? 예. 뭐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겠죠. 오늘 제가 어떤 제 편이겠죠. 예. 오늘 목요일인데 3일치를 무통장 입금을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 예. 어쨌든 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좀 일찍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결초 보온할 수 있는
서울 경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한 달의 첫 번째 순서죠. 한 달에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 달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봤어 토요일 코너의 주인공은 조교사예요. 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강한민 조교사, 강윤식 조교사, 지금 퇴역을 하신 조교사분의 아드님이시죠. 나이가 한 40대 후반인 건 정확한데 정확하진 않네. 어쨌든 간에 젊은 피죠. 조교사협회에서는 그나마 좀 젊은 피에 속하고 개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말의 수급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성적도 나와주고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만나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마 저하고 좀 연배가 비슷하실 거예요. 굉장히 좀 생각도 많고 말을 좀 아끼는 듯한 느낌? 어렸을 때부터 말을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조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감각도 있고 키가 상당히 큽니다. 저보다 크니까는 한 18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자기 말에 대한 그런 분석도 상당히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의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솔직해요. 뭐 인기마건 인기마가 아니던 간에 그 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판단은 뭐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강한민 조교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출전한 마필들은 다 들었지만 그 중에서 고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마필은 이 3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바로 5번마 골든 앵글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이에요. 원래는 작년 11월 달에 좋은 모습으로 주행 검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기록도 상당한 호기록이었었죠. 일본 2초대에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주행 검사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보통 그 정도 뛰면 바로 실전에 나오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4월 5일 경주에 다시 한번 재주행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현만 조교사한테 그것을 물어봤는데 이 다리 쪽이 좀 안 좋았다 그래요. 마필은 뛰는 말인데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데뷔가 늦어졌고 그리고 다시 재행구 주행 검사를 받았던 4월 5일이기 때문에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출전을 하는 거잖아요, 말이. 그래서 그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해요. 다리에 대한 부분도 뭐 100%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준에는 올라왔고 또 마방에서 입사를 한 다음에 주행검사를 2번 봤을 때도 1분 2초대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 가시면 상당히 인기를 모으게 될 것 같아요. 다리가 약하다는 지금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교사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겠죠. 강은민 조교사도 좀 말을 아끼는 편인데 워낙에 주행검사 때의 뭐 기록도 그렇지만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게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등한시 될 수 있지만 강은민 조교사 입장은 이거예요. 다리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고 4월 5일날 주행검사를 받고 너무 빠른 데뷔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앞으로 충분히 잠재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은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인기권으로 팔리든 그렇지 않던 간에 어떻게 뛰는지 이 5번마 골든앵글은 반드시 배팅권에 포함을 하고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마필이 데뷔가 늦어졌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 수가 없죠. 강한민 조교사가 직접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뭐지? 왜 이제 나오지? 11월 때 합격하고 나서 4월 때 재주행 검사 받고 왜 이제 나오지? 이런 의문들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골든앵글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마필은 한대건의 승부처죠. 마지막 10일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이 11경주가 참 독특하게 뭐 제 메인 승부처기도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 승부처를 좀 공개를 하고 매출 떨어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들은 대로 전달해 드리죠. 이렇게 대단한 한대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 보면 참 평가절하된 게 많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강한민족에서 추천시킨 마필은 두 마필이에요. 오마 가라가라가와 시노 그레이삭스. 그레이삭스는 이제 포인마고 지난번에 마방 이적을 해와서 당시에 강한민족에서는 마방을 이적해왔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기가 좀 애매하다. 뭐 뛰는 거 보고 평가해보겠다 했는데 놀라운 선전을 펼쳐주면서 입상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주에서 고배당의 주역이 됐던 것은 그레이삭스 때문이죠. 럭셔리 F는 어차피 인기 많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강민족에서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작전 지시를 이제 기수에다 내렸을 때 그 작전 지시를 100% 기수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삭스가 전 구간을 힘을 줘서 뛰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뛴 경주를 본다면 그래서 딱 그만큼의 비축된 힘을 한 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뭐 기수의 능력도 있었고 또 조교사의 작전도 한 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은 뭐랄까 이제부터가 검증 무대예요. 이번 경주부터 이제 그레이삭스가 진짜 그게 능력이었는지 아니면 좀 경주가 잘 풀렸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뭐 그냥 지울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이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지만 그레이삭스가 지난번과 같이 편성을 불건하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작전만 제대로 수행해 준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같은 경기에 출전하는 오마 가라가라가도 마찬가지죠. 하위군에서 승급한 이후에 뭐 그냥 대충 팔려요. 뭐 인기 한 4위, 5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강한민족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주 이후에 좀 빠른 상대들도 있었고 상위군의 마필들이다 보니까 약간 자리 싸움에서 계속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가라가가 하위군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의 모습을 보면 뭐 선행이나 한 2선, 3선, 2반매, 3반매를 물고 가면서 마지막에 그 버티는 힘으로 성적을 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전을 시키면서 지금 5등급에 올라와서, 3등급에 올라와서 성적을 못 내고 있으니 기술을 한번 교체해서 조금 더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서 레이스에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한민족에서의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건 기수를 기승을 시킨 이유도 그러니까 늘어져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모래 맞고 밀린다 하더라도 빠따의 힘으로라도 두세 번째나 뭐 선행까지는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두세 번 정도에 따라가면서 경주의 흐름을 파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가라가라가를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된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또 조교사도 마필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기가 잘 풀리면 충분히 3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마필이에요. 11경주에 오마 가라가라가 시노마 그레이삭스 두 마필 다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 경주가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처인데 제가 제 승부 마모는 오프해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마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오마 가라가라가는 조금은 배팅권에서 좀 멀리 팔릴 수 있는 조금은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마필이지만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잠시 후에 본예상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마무리하겠고요. 자, 본예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1경주 출발합니다. 경주리 1300 열마리 앞필드. 대가리 서 있죠. 뭐 제마트급. 데뷔한 이후의 입상과 우승 참 대단한 마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이 승급전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은 상당히 약했죠. 그리고 안마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크다 이랬다면 뭐 안말 순말 가리지 않고 출전을 시켰겠지만 두 번 다 안말 경주에 출전을 시키면서 한 번은 입상과 한 번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편성은 상당히 약했고요. 이번에 승급전을 치르게 됐기 때문에
상위급 무대예요. 이제 상위급 무대라 하더라도 현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원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은 전부 다 3번마 제마특급 쪽으로 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저 역시 3번마 제마특급이 물론 이제 능력마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위군 경주에서 안말 경주에 나와서 선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상위군에서는 검증은 필요하겠죠. 근데 너무나도 조교사가 편성을 잘 고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경주 모르겠습니다. 차기 경주에 어떤 편성을 고를지 모르겠지만 편성상으로만 본다면 3번 제마특급은 거의 인정이 되는 축이 아닌가. 전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선행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제마특급은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미사일 캔디는 사실 이렇게 결정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필이 가장 잘 뛰었던 경주가 바로 안토니오 기수와 호흡을 맞췄을 때죠.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적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었는데, 당시에 아마 선행이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결정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만난 것이지,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는 있어도 끝걸음에서는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상태는 괜찮아졌어요. 3번 태풍 아이즈도 꾸준히 뭐 착순권 들어오니까 대단한 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편성상으로. 천하의 똥말이고요. 이 마필은 참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마필이 결정력도 없고, 찌른 것도 애매하고, 조기 때도 말 상태도 안 좋아. 그러니까 뭐, 도전은 가능하겠지만, 뭔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한양누리가 문제죠. 12월달 경주 이후에 양전지 부종이 있습니다. 재간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전 주기가 길어졌는데, 사실 주행감할 때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 아닌데, 실전에서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그 걸음도 나쁘진 않았어요. 뭐 당시에 안쪽이기 때문에 KT 여건이 좋았다. 1번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은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죽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조교가 똑바로 안 되고 있고, 조교 때 보면은 이런 개풀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애를 얼마나 믿고 배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잘라내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게 뭐 편성이 약하니까 말 상태가 좀 안 좋아도 뭐 능력으로 와버리면 또 할 만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현재의 상태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10번 카일룸 여자도 마찬가지죠. 마방에서는 말은 자꾸 나아졌다고 하는데 실상 실전에서는 그 능력이 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나오니까 이게 대단한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더 나올 걸음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마필이 얼마나 더 뛰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카일룸 여자가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밋밋하고, 마필의 상태가 좋아져도 그 타락이니까 좀 깝깝한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목할 마필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고만 만보천하, 조칠마 백두의 태양입니다. 참 아무것도 없죠, 말들이.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한 발로 좀 버티는 느낌이 있고, 만보천하는 36전 동안 2번의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뭐 이 마필도 최근에 너무 바닥을 쓸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주 대비해서 1군 마필이죠. 다이나믹 제주란 마필과 병합할 때 모습을 보면 이게 분명히 변했습니다. 또 편성을 딱 보니까 이게 안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자, 고배당 마필이니까 고만 만보천하, 그리고 출발 백두의 태양도 마찬가지 경주 조건이니까 한번 체크해 놓았다가, 오마 한양누리는 능력은 있지만 공백기 생기고 컨셉이 안 좋아. 10번마 카일룸 여자는 팔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진 않아. 1번은 뭐 산에 가도 맨날 그 타입이고, 3번 태풍 아이즈도 능력 자체가 좋은 마필은 아니고요.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9번 만보천하나 7번 백두의 태양이 이번 경주 충분히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낌만 좋다면은 어차피 충만 서 있잖아요. 3번 제마특급이. 3번을 놓고 배당도 한번 늘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8기는 뭐 4번마 태풍 아이즈, 5번 한양누리, 10번마 카일룸 현재 세 마필 다 한 마리는 컨디션 안 좋고 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주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크해 놓았다가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7번 백두의 태양, 9번 만보천하, 안 팔리는 마필들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자, 토요일 경마의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떤 마필을 가지고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일단은 선행은 3번 TG 로즈가 나갈 소지가 높고, 이번만 인디안 서머는 데뷔전 때 사행을 했죠. 그래서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개차반이에요. 이제는 그 주행 악벽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3번 빅토리 메이는 지난번에 발주한 이후에 등장을 받았죠. 그래서 경주의 사연만 놓고 본다면 참 재수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좋아진 마피를 심어 스피드벨이 정말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나아져도 그 타령이니까 외곽을 밀렸다는 부분도 좀 걱정이고요. 문학치타도 인경 기수는 말은 정성을 들여놨다고 하는데 워낙에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피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과신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마 선정에 상당히 좀 정성을 많이 들여봐야 되는데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3번 빅토리 베이를 한대건은 이번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에 충막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4번을 놓고 하되 2번, 3번, 9번, 10번 그리고 한 마리 더 있어요. 1번 만에 하나도 있는데 이러한 마피들이 배당판에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10번마 스피드벨이 중심권에서 배당이 분산될 수는 있지만 한대건은 이번 이 경주에 3번 빅토리 메이가 경주에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제가 마번을 거의 99% 오픈해 드렸죠. 현장 컨디션만 확인하면 되고 한대건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이 가신다면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마건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060-706-999예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자 정보 시청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거의 오픈해 드렸어요. 3번 빅토리 베이가 현장에 이상만 없다면 이 마피를 놓고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문 상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첫 메타고요. 12만의 앞에도 주전했습니다. 하나는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골든 앵글이 있죠. 이 마피는 부연 설명을 해줄 필요 없이 당연히 배팅권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안쪽 이번 호크잉 곡은 호크잉의 새끼인데 호크잉 새끼도 이게 잘 뜨지는 않아 사실. 근데 주행 검사 모습이 워낙에 여력이 있어갖고 기회가 또 안쪽이고 또 안토니아오 기수가 꿀같은 휴가를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부산에 휴가 갔다 와서 바로 대한마에 기승을 해서 또 대상경주 2차를 하면서 컨디션 자체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페이스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3번 프라인키는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2차를 지켜냈던 마필이고요. 그 전에 1월 27일 날 경주에서 졸전은 후두염이 있었다.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 좀 많이 드렸었는데 후두염이 있었던 마피이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그 다음 경주도 3월 2일 경주가 이 마필의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이런 거 보니까는 입상을 하긴 했는데 뭔가 여력은 없어 얘가. 더 나아지겠죠. 하이군이니까 안 될 건 없고요. 6번과 대용왕은 매번 느려 터졌고 8번 원더블 팡팡이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전에서 너무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바닥인데 너무 밋밋해요. 10번 천년의 바람도 결국은 하다 안 하니까 이제 1300에서 1000m로 줄인 거예요. 근데 좀 재수가 좋으면 안쪽으로 들어올 텐데 이게 계속 출마 투표를 지난번에도 12번을 뽑더니 이번에 또 11번을 뽑았습니다. 경주의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말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1300뛰다가 1000m를 뛰니 당연히 조건상으로는 나쁘지 않죠. 말도 괜찮고. 근데 외곽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실전을 경험해서 한번 프라인킨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2번이나 5번을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첫눈의 바람도 배당판에 바람이 불겠지만 이거를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2번, 4번, 5번 셋 중에 한 마디를 현장에서 충막감을 선정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번 호크 행진곡의 선행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옷 다 벗어드렸으니까 옷 다 공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금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주제놨고요. 내가 쌍승식은 몰라도 쌍대가리는 몰라도 입상권에 한 자리는 확실한 마필이 있죠. 바로 실버 백색 광채입니다.
이건 뭐 사이즈가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부진한 별정 C형인데 한 수 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효정 기수가 저는 우승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을 연락에 한번 현장에서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조건이 너무 좋아요. 말도 없고. 3번 메이스는 지난번에 때려 먹으려고 하다가 못 때려 먹었어요. 이제 코차의 박빙의 승부에서 깨졌는데 덕분에 저희는 적중했고요. 야, 시끄럽네 이거 오는 줄 알고. 어쨌든 3번 메이스는 변화를 보였는데 뭐 굳이 승부를 안 할 만한 일은 없을 것 같고 선행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이게 대길이에요. 실버 4번이 대길인데 제가 볼 때 90%는 이렇게 끝이 났다고 봅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리고 풍문으로가 매번 그 타령인데 뭐 또 올라올 것이고 뭐 빛나는 루비도 뭐 발주가 좀 안 되는 마필이기도 하고 약간 중속에서 좀 전기가 좀 잘못 풀리면 꼬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괜히 17전 동안에 입상이 한 번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번 입상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능력 있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능력마들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겠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러한 좀 똥말 편성이 배단 나온다고 뭐 승부 경주도 자꾸 예상가들이 그러는데 저는 뭐 이게 뭐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번 놓고 4번 막건으로 단통 막건으로 때려야 되지 않을까. 받친다면 1번 풍문으로고요. 11번 놓고 4번, 11번 놓고 1번 그리고 5번까지 이 세 발이 한 방 주력되고 두 방 방어하면 배당이나 나올지 모르겠다. 한대거는 똥말 경주긴 하지만 실은 백색 강체가 축을 서 있기 때문에 가장 구멍수 압축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만 앞에 출전했고요. 아, 이거 되게 애매하죠. 일단 뭐 선행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4번마 척담 타이거. 그냥 선행은 낙관시 되는데 이 부담 중량이죠. 56kg. 제가 윤태혁 기수를 만나봐도 마필의 습성 자체가 그랬어요. 예전에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 때도 정말 페이스 한 배 잘하고 부담량 낮았을 때 53kg였을 때 한 바퀴를 돈 거지. 그 이후에는 뭐 단 한 번도 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선행을 가도 아니면 따라가도 굉장히 무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윤태혁 기수는 조교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기도 하고 선행이 낙관시 되죠. 선행을 가면은 페이스 한 배를 해야 되는데 부담 중량이 56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럼 가벼운 중량이 있는 기수가 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행을 가도 뭐 기승자, 조교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걸음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윤태혁 기수도 나름 말은 괜찮은데 똑같은 얘기예요. 결선 전방에서는 마필이 좀 많이 무뎌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량 기수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 1번 어울도어는 매번 그타령이고 이번 모네 플라잉은 뭐 곰백기를 가지고 나왔죠. 요배통과 부전염이 있어요. 첫 시즌 100m에서는 오히려 강단을 보였던 마필인데 괜찮던데 말이. 지금 33조에서 3번 청남 타이거와 이번 모네 플라잉을 선정을 하고 나왔는데 동반 출전이에요. 같은 집. 그래서 4번이 끌고 2번이 좀 추입하는 그런 그림도 나와주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3번 라이징 삭스는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더 꺼져 있고요 말이. 계속 마필이 좀 땅을 파고 있습니다. 예. 컨디션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엄마 에코골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옥성이 형이 말을 타면 이렇게 좀 오버페이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작전이겠죠, 마방에. 뭐 기수가 혼자 판단으로 이렇게 타지 않았을 것 같고. 3월 23일 날 경주를 보면은 당시 이분만 환상 스타가 선행을 나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외곽에서 감아갖고 선행을 강탈을 하죠. 그러고서 거리차 벌렸다가 또 직선에서는 또 무뎌지고. 그러한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았다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뭐, 김옥성 기수나 마방에서나 어떤 작전으로 이렇게 탔건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근데 한번 그렇게 탔는데 이 마필을 또다시 그렇게 몰아주지는 않지 않을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두권을 강탈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타봤으니까 옥성이 형이 그렇게 한번 타봤고 또 지난번에 참고 한번 타봤으니까 조금 더 판단을 해보겠죠. 8번 선스타트가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경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나본 유승환 기수는 말은 좀 밋밋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나아졌는데 편성도 허접하고 안 될 건 없을 것 같고 고마 2000쌀은 지난번 그때 인기마로 팔릴 때 제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3월 2일 경주에서는 저희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적중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 경주였던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릴 때는 요거 빼고 우리가 항구를 하자 했는데 항구를 못했죠. 온리 바람이 오는 바람에. 어쨌든 아쉬움이 있는데 이역기수는 이 마필이 워낙에 특징이 있어서 좀 앞에 레이스가 좀 빠르면 마필이 좀 들뜨는 경향이 있다. 덜 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0쌀이 57kg의 중량을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의 조건이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마필이 좀 더 나아졌고 선두권이 청담 타이거가 빠르게 이끌다가 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다가 다들 경주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0쌀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의외로 차라리 공격적으로 2000쌀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뺐지만 이번엔 빼지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3호 청담 타이거를 녹화하기 전에는 좀 짧고, 원마 에코골드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워낙에 마필이 기복을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해서 짜증은 나고.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현재까지는 오마 에코골드와 고마 2000쌀 두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5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주장하는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정말 도토리 키재기죠. 전부 다 1000m에서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경주에 나오는 모든 마피들 대부분이 여기서 200m가 드러나서 1200이 된다든가 1300이 되면 자빠질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00m에 등 떠밀려 나왔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 만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기 많은 몇 도가 있어요. 3마 피렌체이엘, 6마 킴포스원, 9마 해왕, 10마 풀문스카이, 10마 에이스 트리플 이러한 나필들이 인기 많은데 이 안에 한대건이가 충마로 인정하는 마필은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쓰레기야. 왜 쓰레기냐면 보여준 경주력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페이스로 편성을 올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입상권 도전 정도는 가능한 마필이 있습니다. 몇 도는 한대건 골라드리겠고요. 과연 이 마필들 중 안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는 이 마필은 그냥 왔다. 강력한 충만을 선정하는 마필. 그 마필은 충바로 놓고 현장에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의외로 좀 많이 꼬여있어요. 꼬여있는 실타래 누가 풉니까? 한대건이가 깔끔하게 풀어서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믿음을 가지는 충마 어떤 마필인지 현장 예상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마 7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단촐하죠. 8마리니까 겁나게 쉽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죠. 겁나게 안 쉽습니다. 8마리 경주긴 한데 정말 어려워요. 눈으로 그냥 쉽게 보이는 마필은 바로 7마 대곤천하죠. 계속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3착 2번에 2착 1번 할 때 모습을 보면 괜찮았던 거지 정말 대단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대비해서 잘 뛰니 57kg를 덜렁 줘줬죠. 지난번에도 56 달고 문학 아리아이라는 선행의 마필이 따라가서 이 마필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대곤천하가 단순히 잘 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신 차는 많이 났지만. 자, 57kg의 중량을 가지고 대곤천하가 할 수 있는 작전은 뭘까요? 선행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선행을 성공을 시켜서 부담 중량이 좀 가중해도 그걸 버텨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담량이 이빨이 올라갔으면 승급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땡겨서 다음에 우승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곤천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57kg라는 중량을 가지고 선행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또 끝걸음이 묻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걸음을 잡을 수 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인기만 있는 오마 대군창화를 이거 쌍대가리입니다. 이거 놓고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번 더 스파이커는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리고 졸전을 치를 때 최봉현 교수가 재결실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 하죠. 단거리보다는 조금 더 중장거리가 나은 마필인 것 같다. 타이밍이 늦게 올라오니까. 이번에 딱 1300 도전했고요. 또 마방의 신인을 맡고 있는 안토니오 기수를 기석을 시켰다는 것은 뭐 뽕을 뽑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말도 좋아졌고 경주 거리도 1300으로 늘리면서 경주의 조건도 나아진 것이 아닌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3번 문학인호는 지난 1월 19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좀 있어요. 하지만 당일 경주에서는 안장에 돌아가면서 김동수 기수가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죠. 오늘 저는 김동수 기수를 만난 것 같고요. 뭐 임정 기수 얘기도 들었지만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제가 이 마필은 데뷔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기마가 아니지만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마가 지금 서울경마장에서 굉장히 잘 뛰고 있는 스카이베이라는 마필과 혈통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는 분명히 있는 마필인 것 같고요. 상당히 뭐 저가에 도입이 되긴 했지만 지난번 그 안장이 돌아간 상태에서 뛰었던 걸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랜만에 출전이에요. 1월달 이게 오랜만에 출전인데 결코 그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이 아닌가. 그 안장만 제대로 있었으면 뭐 견뎌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3번 파이트 투데이도 마찬가지죠. 데뷔전에서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지만 당일 경주에서 이 파이트 투데이는 경주가 좀 많이 꼬였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옆에 마필이 붙자 채찍을 원하는 대로 못 대죠. 거기에 낑겨갖고. 그러니까 계속 밀고만 오다 보니까 이 전개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어요. 충분히 데뷔전 때 1300의 모습이 한다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8번 릴 페트론도 2월 16일 날 경주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걸음을 남겼었는데 3월 24일 경주에서는 상당한 인기가 실리고 졸전입니다. 뭐 이철경 기수가 이번엔 조교를 했고 당시에 좀 조교가 오버된 것 같아서 이번엔 조교를 상당히 약하게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극과 극이죠. 지난번에는 정말 우승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제대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말에 좀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조교의 강도를 현저하게 낮췄어요.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도움이 돼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말은 그렇게 뭐 조교를 살살하고 있으니까 딱히 뭐 좋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근데 얘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5번 대군천하를 놓고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뭐 2번, 3번, 4번, 8번 뭐 3번은 좀 덜 팔린다 하더라도 5번 놓고 2번, 4번, 8번이 팔리는데 배당도 없어. 근데 대군천하도 쌍대가 아니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죠. 말 8마리밖에 안 뜨는데. 공격적으로 한다면은 3번 문학 위너를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마필의 상태라든가 조건을만 본다면 이번 더 스파이커가 충마로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대군천하를 놓고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난번에 문학 아리한테 잡힌 것은 기록은 아무리 좋았지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57kg인 것도 그렇고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8번 몇 마리인 거야? 말 8마리 뛰는데 5마리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코 쉽지 않죠.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잠깐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주전이고요. 이건 경주가 좀 사연이 있죠. 이 9번 라피도쿠스는 원래 이제 국산 3군의 마필입니다. 자, 이 경주가 혼합 3등급 경주죠. 그러면 라피도쿠스가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승급전을 혼합 3등급에 나오고 싶었을까요?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국산만 3등급 경주가 있었습니다. 말이 8마리 나오는 경주가 있었는데 그 경주가 깨졌죠. 출전하기로 했던 마필들이 출전하지 않으면서 경주가 없어져 버리니 조교를 맞춰놨던 라피도쿠스가 한 주를 미룰 수 있었는데 미루지 않고 이 혼합 4군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대로 1400을 정말 착실하게 준비하고 나왔느냐? 네, 그건 아니죠. 원래 뛰려고 했던 경주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했던 거지 이 혼합 3등급을 겨냥해서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한 기술을 만나보면 라피도쿠스의 상태가 좋다고 해요. 근데 과연 혼합 3등급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진짜 100%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뛴 걸음도 나쁘진 않지만 승급전에. 7번 청담진도 마찬가지예요. 뭐 28주 박대영 조교사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1000m를 여유로 배웠던 마필을 뜬금없이 1400에 갔다가 썼습니다.
이 18조가 이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천마타를 뛰다가 갑자기 1400을 나와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죠. 불안불안하죠. 너무 단독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상대마들이 원체 약하니까 뭐 선전을 펼쳐도 할 말은 없는데 뭔가 찝찝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선행 갈 겁니다, 아마 이게. 그 대안이 뭐 없나라고 봤는데 대안도 딱 부러지가 없어요. 사실 이번만 뭐 골든 다이알은 2차 승급인데 이 친구 뛰는 걸 보면은 정말 힘들죠. 코너를 돌기 전부터 붙지를 않아서 마필이 그때부터 채찍을 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기수가 끝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나피들은 언제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걸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평가하기 전에 마필이 붙지를 않는데 기승자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깝깝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장산베어스는 가을면 좋은 사람 뭐 그런 말을 하죠. 이게 연습주행을 하고 실전에 나가면 의외로 도 선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습주행을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발주 합격이 생겨서 발주기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 연습주행 때 연습하려고 갔는데 연습을 못하고 돌아온 거야. 애가 악병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러한 나피를 뭐 고배당 마피이다 능력은 되지만 이렇게 추천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원하는 1400m에 나오려고 했던 생각도 없었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뭐 돌아온 날이가 꾸준하게 뛰는데 항상 고타령. 항상 그만큼. 또 버리지도 못하겠고. 6번 태패션드는 뭐 유명하죠. 예. 윤승장에서 몇 바퀴를 돌리고 들어가야지만 마피의 지랄을 안 하는 굉장히 뭐랄까 흥분도가 높은 마피다 보니까 이미 뛰기 전에 한 50% 힘을 소진하고 뛰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아쉬움이 있고. 깝깝해요. 그래서 7번은 청담진이냐, 9번 라피도쿠스냐, 뭐 이게 아마 최저발당을 형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땡땡 끝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이 마피들의 사연을 들어보시면,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전화 되니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사연을 놓고만 본다면, 참 할 말이 많은 경우예요. 결과적으로 깨져도 할 말은 없고요. 많은 9번 라키도쿠스가 그렇다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전기가 잘 이루어졌으니까 도전력은 있겠죠. 근데 내심 7번만 청담진을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욕심이 막 불끈불끈 샘솟고 있습니다. 자, 8경기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끝냈나? 라피도쿠스의 청담진이 끝나도 할 말이 없어, 사실. 자, 서경은 구경주에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서 출전했고요. 유명한 도끼블레이드죠. 뭐 대상경주의 대환마와 함께 목착을 했던 대환마는 승승장구했지만 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질병이 생기면서 한동안 오랫동안 공백기가 생겼고 주로를 떠나 있는 동안에 많이 빨리 뛰고 싶었겠죠. 후두 편마비예요. 호흡이 언제 이렇게 턱턱 막힐지 모르는. 결국은 수술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후두염을 좀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뭐 결국은 후두 쪽에 뭔가 이렇게 질병이 생겼겠죠. 그리고 4월 5일 재주행 검사를 받았고요. 불과 일주일 만에 출전했습니다. 뭐 전혀 문제는 없어요. 호흡도 나쁘지 않고. 얘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100%예요. 2만 %예요. 이건 쌍대가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문제 없어요. 워낙에 기본적인 능력이 좋았던 마피이기 때문에 뭐 상대 마들의 능력도 그렇고 도끼블레이드가 지금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23권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일반 베스트라인은 시영철 기수를 만나봤는데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베스트라인 인기 맞죠 이거? 예, 저 현장에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라이트 지난번에 대상경기 나갔는데 개느빨하면서 경주를 망쳤고요. 3번 에이스 캔터 매번 그 타령. 뭐 인기마로 팔리든 말든 간에 항상 그 정도만 뛰는 마필이고. 6번 스트롱러는 부담 중량이 여전히 높아요. 근데 부담량을 낮은 애를 태우면 감당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안토니오 기수로 불러드렸는데 과연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10번 행복스타도 역시나 좀 밀려있는,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니까 덜 뛴다고 제어하고 갔는데 보통 말이 이렇게 제어하고 가면 한 발이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그만 도끼블레이드를 놓고 뭐 1번 베스트라인이냐 뭐 2번 업라이트냐 6번 스트롱로냐 3번 에이스게트냐 9번 놓고 1, 3번 6번 이렇게 팔려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분다면은 1번마가 중심으로 바뀔 여지도 분명히 있겠죠. 10번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마 구경주는요, 9번 도끼 블레이드를 충막감으로 놓고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10경주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9마리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닥 너무 없을까봐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의심이 가는 마필들이 많아요. 말은 뭐 9마리인데 굉장히 의심이 가고요. 일단 이번 예상 백승이 원래는 경주가 깨졌죠. 이 경주에 나올 예정이 아니었었고, 이 마필은 점핑 출전한 겁니다. 원래 3등급의 마필이지만 2등급으로 점핑 출전한 거고요. 국산 3등급의 경주가 깨지다 보니 뭐 차기를 미룰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마방에서는 그냥 썼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건 마방의 선택이니까 이미 경주는 깨질 걸 알고 있었고요. 이 말을 써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쓴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하위 등급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게 팔릴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나쁘지 않았지만 2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걸음은 아니죠, 사실. 참고해 보시고. 충막감은 따로 있어요. 만나본 기수가 정말 컨디션이 좋다라고 말하는 마필도 있고, 이번 경주를 계기로 변화를 모색을 하는 마필도 한 마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마리밖에 뛰지 않지만은 한대건은 이번 10경주를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한대건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10경주 놓치지 않고 11경주까지 한 달의 메인 승부처예요. 이어지는 2개의 경주에서 오늘 토요일 경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달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10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적중으로 기쁨을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설마 11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제 메인 승부처긴 하지만 오막 가라가라가 지금 그레이삭스 두 마필도 안 된다는 말씀 안 드렸어요.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마필이 제 배팅권의 축막감이 아닙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하는 마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마필 가지고 몇 구라 했습니다. 이 마필이 입상을 하거나 우승할 때 한대건은 반드시 이 마필을 가지고 나왔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대건이가 그 마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한대건이가 잘 알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개해 드렸어요. 오마 가라가라가와 실론 그레이삭스 31조에서 동반 출전한 두 마리도 배팅권에서 제외하지 않겠다. 다만 이 두 마리가 충막감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공개해 드렸습니다. 안고 갈 겁니다. 자, 과연 이번 11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의 충막감은 어떤 마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마지막 경주까지 아주 쪽쪽 빨아먹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13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단패설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승부처 공개되겠습니다. 26, 10, 11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제주경마는 3경주가 4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일요일 경마 잘 녹화해도 올 테니까 참고도 많이 하시고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